레포츠타운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더 발음하시기 편하겠습니다. 오늘 주심 김정호 주심, 김도준 부심, 김수현 부심, 김도연 대기심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심판진이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양 팀의 주장이 사진을 찍고 이제 본인의 선수들 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민축구단도 지금 현재 리그 7위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위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승격 팀임을 감안하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더 높은 단계를 위해서는 오늘 경기 평택 시티즌을 맞아서 최소한의 승점 1점은 가져가야 하는 울산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평택 시티즌은 2라운드 대전 한국철도축구단과의 무승부 이후에 모두 또 패배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그렇죠.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아무래도 울산시민 축구단이 이 초반에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던 팀이었는데 지금 물론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리그 초반보다는 조금 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공수 밸런스를 기해야 하는 울산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균상 감독이 울산시민축구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변화무쌍한 전술로도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 윤균상 감독이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지도자 강사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25년까지 4년 재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 울산시민축구단이 윤균상 감독에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팀이 이렇게 믿음을 준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구단이 이렇게 감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뭐 당장의 성적뿐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팀을 꾸려 나가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더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양 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 리그 6라운드 평택시티즌과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평택시티즌입니다. 네, 확실히 오늘 또 돋보이는 점이 이 박진포 선수가 3백의 스위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 박진포 선수가 K리그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소화했던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는 이 스위퍼로서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번 시즌도 많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수비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스 안쪽 잘 들어갔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대로 슛! 뜹니다. 시작하자마자 날카로운 공격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안쪽에서 이 김양호 선수가 직접 슈팅까지 만들어 봤는데 네. 지금 순간적으로 평택 시티즌의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든요. 그렇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돌아서면서 네.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경기를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또 원정팀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김양호 선수는 3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매 경기에 한 골씩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오늘 경기도 이어가야 하는 울산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이 일 때문에 직관은 못 가지만 이 화면으로 응원하시겠다고. 네, 그만큼 이 평택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평택 시즌 팬들이 굉장히 이 구단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또 이 마음 하나하나가 이 선수들에게 분명히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방문을 하셔서 직관을 하시겠죠. 그렇죠. 특히나 오늘 참 날씨가 좋은데 맞아요. 또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가셔서 또 평택 시즌 경기를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또 많은 경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관 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붙였습니다. 전방으로 떨어진 공 넘어진 선수가 있는데 일단 경기는 진행이 돼요. 평택 전방으로 붙입니다. 확실히 평택은 이 전방에 있는 이한빈 선수 쪽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주장만장을 차고 있는 이한빈 선수가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앞쪽에서 떨궈주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고 또 지난 1라운드 경주 한수원과의 경기에서 이 떨궈주고 침투하는 김남규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그림이 윤상철 감독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원 안쪽으로 패스 막혔습니다. 볼 지켜주고 있어요. 자, 초반에 평택이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안전하게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경기 초반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택 시티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첫 승이 굉장히 고픈 상태고 네. 특히나 홈에서 맞는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평택이 이번 시즌 득점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 수비력도
그렇게 나쁜가 생각을 해보면 막 대량 시점을 하는 경기는 1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수비 네. 집중력에서 조금은 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한 평택이죠.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 실점 자체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지만 네, 이 실점하는 과정 자체를 보게 된다면 굳이 실점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수비 집중력 그리고 맨투맨의 신경을 더 써야 하는 평택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한빈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주면서 이 공을 받아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지금도 반칙이 불리지는 않았지만 선수들 경기 초반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한빈 오른쪽에서 네. 볼 지켜주고 있어요. 자, 이한빈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해 있지만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까지 수행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네, 이한빈 선수가 받아주러 내려갔을 때 앞쪽에 생기는 공간을 어떻게 침투하느냐가 평택으로서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늘 이 평택의 3백 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경기는. 그렇죠. 특히나 이 홈 첫 승, 리그 첫 승을 따내기 위해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 수비 안정감이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평택입니다. 네. 네, 댓글로 개막전 가려고 했는데 무관중이 아쉽다.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있다 보니 네,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죠. 참 이 빨리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좀 사그라들어서 많은 팬분들이 직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평택 시티즌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또 홈팬들의 응원이거든요. 그렇죠. 이 홈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플레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에 빠르게 반대쪽을 봤습니다만 킥이 길었습니다. 역시 평택 시티즌 공격의 중심에는 이한빈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초반부터 이 버텨주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 이한빈인데 네. 야, 이한빈이 이렇게 수비를 많이 끌어주게 된다면 나머지 선수들에게 공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한빈과 이 김남규 빅앤스몰 조합이 어떻게 보면은 평택의 가장 확실한 공격 루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김남규 선수에게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가 또 한번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뒷공간 패스 밀어줬습니다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축구단에도 빅앤스몰 조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최전방에 이기훈과 김영우인데 이기훈 선수는 포지션이 중앙 수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K리그 1의 FC 서울 홍준호 선수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네. 최후방이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이번 시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비수로 뛰다가 공격수로 뛰는 것, 그리고 공격수로 뛰다가 수비수로 뛰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선수들이 그만큼 또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공격수를 하다가 수비수를 보는 심우현 선수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선수들의 말을 빌려 보자면 오히려 공격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면서 수비에 용이하다라는 말도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네, 소사벌 레포츠타운. 네, 오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뒤쪽으로 길게 빼주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굉장히 높게 올리고 있는 평택입니다. 네. 자, 지금도 네. 확실히 오늘 경기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택 시티즌 5라운드 만에 이 5라운드까지 원정길을 떠났었는데 6라운드 만에 처음으로 이제 홈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홈팬들의 응원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아쉬울 겁니다. 네. 이 평택 시즌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홈팬들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굉장히 오랜만에 맞는 홈 경기에 관중이 없다는 것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 리그 라운드는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이제 관중들이 많이 입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K3 리그가 지난해 통합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또 신바람 나는 축구로 많은 팬들을 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또 이번 시즌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박진포가 여유롭게 그리고 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이다 보니까 여유롭게 또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비가 걷어낸 공 끊어냈습니다. 전방 압박 성공. 울산 시민축구단 자, 찍어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등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남규도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한빈의 압박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자, 일단은 지역 방어를 선택하고 있는 평택인데요. 노상민 두 명 사이. 자, 노상민 안쪽에서! 박사쪽 태클로 걷어냅니다. 지금은 안일주의 수비. 자, 그렇죠. 안일주 선수가 끝까지 침착하게 공을 따라가면서 냉철하게 클리어링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원터치 패스가 잘 들어왔고 이 노상민 선수가 이 결을 살려서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일단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평택 입장으로서는 이 포켓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간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어요.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 자, 조혜철 선수가 왼발 킥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네, 뒤쪽에 볼보이 친구가 걸렸어요. 넘어졌어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자,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이 조혜찬 선수의 킥이 정확히 전달이 됐고, 아이고. 아유, 저 턱에 걸렸어요. 좀 아플 텐데 말이에요. 네. 무릎 안 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린 친구가 저렇게 또 그래도 골보이까지, 씩씩하게 네, 일어났습니다. 꿋꿋하게 일어나네요. 네. 경기장 내에서도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시는 이 스태프들도 부상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한빈 머리 떨궈 줬습니다. 자, 지금 터치해냈어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자, 왼발 크로스 안쪽인데요. 올려줬고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지금도 이한빈이 떨궈주는 공격부터 시작됐던 평택의 공격 작업이었는데, 네, 지금 찬스 또 평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평택은 계속해서 이한빈을 활용을 할 거고요. 네. 왼쪽에서 스로인 경합 상황 자, 넘어졌습니다. 반칙을 네. 불렸습니다. 지금도 이준원이 영리하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확실히 이 김남규가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공을 먼저 따냈고 크로스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박스 안에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자, 또 최희창 선수가 리그 극초반에는 중용받지 않다가 지난 라운드부터 다시 이제 중용을 받기 시작한 선수거든요. 네, 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평택의 공격 루트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훈이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선수들 박스 안쪽에 굉장히 많고 높이도 높습니다. 자, 지금 울산으로선 경기를 해야겠어요. 짧게 밀어줬어요. 자! 그대로 왼발 슈팅 뜨거워합니다. 자, 지금은 아마도 이 준비해온 세트피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 네, 마지막 임팩트가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양 팀 그 같은 팀도 속일 정도로 허를 찌르는 프리킥이었거든요. 네. 자, 마지막 순간 볼이 약간 튀면서 제대로 맞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네. 확실히 이 이준원 선수도 저런 왼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도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울산이 조금은 밀어붙이는 형국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네. 평택이 호미점을 10분 살리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평택의 스로인. 자, 이렇게 공격 작업을 하다가도 평택은 항상 수비의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하거든요. 네. 그 순간에 또 실점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이 평택이 실점하는 패턴을 보면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천안시 축구단과의 3라운드 경기에서도 역습 한 방으로 무너졌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때를 반추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역습, 그러니까 공격하다가 수비로 전환되는 그 상황에서 조금은 허술한 면이 없잖아 있는 평택이에요. 그렇죠. 이제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 윤상철 감독이 이런 부분을 지시를 했을 거고 과연 오늘 경기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윤상철 감독이 굉장히 또 분석적인 면이 있죠. 뒷공간 발까지 대봤습니다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김양우의 움직임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네. 확실히 좋은 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고요. 네. 마지막 순간 터치가 조금 길었네요.
사실 저렇게 수비 뒷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쉽지 않은 패스인데 그렇죠. 지금도 김동윤 선수의 패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앞쪽에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패스들도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김양훈 선수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준범의 킥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책임을 지어줍니다. 최민수 전방으로 길게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자, 울산 입장에서는 지난 라운드 이 양주시민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기훈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했거든요. 네. 하지만 또 반면에 이기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 운영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따라서 이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빨리 선제골을 터뜨리고 어떻게 그 이후로 경기를 운영해 갈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이 아무래도 홈 경기이다 보니까 라인을 굉장히 높여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선제골을 만약에 평택이 터뜨리게 된다면 더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세트피스는 박재훈 선수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선 장면에서는 이준원의 왼발에 노리는 기습적인 프리킥이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세트피스를 준비했을까요?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네. 수비가 걷어냈고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왼발 네. 슈팅. 뜨고 맙니다. 이번에도 이준원이에요. 자, 이준원 선수가 두 차례 연속 왼발에 걸리다 보니까 네. 또 자신 있게 또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수비가 걷어낸 공을 여기서 약간 트래핑이 네, 본인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볼의 스핀도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불규칙하게 튀었기 때문에 네. 임팩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 경기 초반 평택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울산 시민이 공격을 노리고는 있는데 공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이 이 앞쪽으로 침투하는 김양호를 바라보는 패스가 많이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평택이 오늘 수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한빈 싸워줍니다. 하지만 끊어냈어요. 오, 네. 태클로. 자, 지금 굉장히 거칠게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박재훈 선수가 태클하는 과정에서 오, 네. 지금 조혜찬 선수가 넘어졌는데 부상이 좀 우려돼요. 그렇죠. 지금은 조혜찬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공을 한 번 더 쳤기 때문에 박재훈 선수가 늦은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재훈 선수가 조금은 거친 파울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했습니다. 김한성 붙이지 않고요. 자, 지금 미리 수비 지역을 다 점유하고 있는 평택이기 때문에 네. 울산도 쉽사리 앞쪽으로 침투 패스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네. 볼 경합 상황 치열합니다. 자, 여기서 전방 압박. 하지만 공격권 울산시민축구단 뒤쪽으로 빼줬고요. 그리고 평택 수비의 특징은 이 최전방 2명의 자원과 그 밑에 2선 자원 2명이서 총 4명에서 수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볼을 빼앗기고 나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대압박이 좋은 평택입니다. 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걷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박재훈이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앞쪽에 4명의 공격수가 볼을 뺏기자마자 바로 압박에 들어가는 평택인데요. 네. 이 압박이 90분 내내 이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압박 강도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배분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번엔 울산시민축구단 왼쪽에서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앞선 장면에서는 머리를 맞추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떨어진 공 네. 발까지 갖다 대봤습니다. 지금도 슈팅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망정이지 평택 입장에서는 약간의 수비 불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같은 등번호를 가진 선수끼리 이기훈 선수를 안일주 선수가 잘 마킹을 해줬기 때문에 이기훈 선수가 이 슈팅 하기가 쉽지 않은 자세였어요. 그렇죠.
자, 지금 평택은 앞선 경기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는 맨투맨을 조금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 평택의 김재현과 김동환이 서로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자주 찍히거든요. 따라서 이 마크맨을 쉽게 놓치지 않고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울산시민축구단 이 박태원 골키퍼를 응원하는 댓글이 한번 올라왔고요. 네. 또 박태환 골키퍼는 이번 시즌 울산시민축구단의 북박이 주전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죠. 네. 확실히 평택의 이 전방에 있는 수비 4명의 자원이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지금도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평택도 이제 여기서 빠르게 어떻게 역습을 이어 나갈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박재훈의 이 첫 번째 패스. 여기서부터 뭔가 서로 동료들을 잘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상 박재훈이 중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과 동시에 이 링커 역할도 수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앞쪽으로 침투하는 패스가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가 또 평택의 공격의 성쇠를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뒤쪽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강하게 한번 네.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도 파울이 좀 우려되는 장면이 있었고 김양우 네. 선수가 현재 엉덩이 쪽을 부여잡고 그라운드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괜찮다는 사인을 벤치에 보냈고요. 김양우 선수가 만약에 부상으로 낙마하게 된다면 이 울산 시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또 큰 축을 담당해주고 있는 김양우다 보니까 항상 부상 관리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중앙으로 연결해줬어요. 돌아섰습니다. 네, 확실히 이 평택에 이한빈이 있다면 울산시민축구단에는 이기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업이 수비수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유려하게 몸놀림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도 터치 한 번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또 김한성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울산 시민 축구단의 이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성 선수. 또 지금 위치에서 김한성 선수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종종 때리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김한성 선수가 또 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4명이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네, 4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프리킥을 어떻게 처리할지 네. 의논을 했고요. 자,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울산입니다. 네. 이 조해찬 선수도 서 있고 노상민 선수도 서 있고요. 노상민 선수는 또 프리킥으로 득점한 경험이 있죠. 네. 지금은 예측을 당했어요. 그렇죠. 확실히 평택 오늘 이 수비 집중력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평택이고 이 집중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집중력을 기반으로 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민웅기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조금씩 경기가 지날수록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안쪽인데요. 붙여줬어요. 떨어진 공.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네. 자, 평택이 경기 초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잡아갔다면 네, 전반전 중반으로 치닫을수록 조금씩 울산이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울산의 중앙에서의 미드필더 점유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스로인으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네. 짧게 연결해줬어요. 밟아줬습니다. 오. 네, 지금은 네. 미는 장면이 있었어요. 조희찬 선수가 지금 이준원 선수가 영리하게 등을 치다 보니까 그렇죠. 공중에서 오, 네네네. 네. 지금은 민다기보다는 본인의 몸을 주체를 못한 거죠. 그렇죠. 올라타는 격이 됐습니다. 네, 자, 이준원 선수가 이 조혜찬 선수의 크로스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고 또 이렇게 영리하게 수비까지 해냈네요. 자,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만 볼 때도 오늘 경기 평택 시티즌의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를 단단히 해왔는지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장면에서 백준범 골키퍼의 킥이 있었는데 평택은 이 교체 선수 명단에 골키퍼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김노만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이 백업 골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팀을 꾸려가야 하는 평택 시티즌인데 자, 백준범 선수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활약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선수들 아무리 부상 관리, 부상 걱정을 강조하는 건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네. 이 백준범 골키퍼가 부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필드 플레이어가 이 골키퍼 옷을 입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가장 부상을 조심해야 될 선수는 백준범 골키퍼입니다. 네. 또 백준범 선수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초반에 평택에 굉장히 또 수비적인 불안을 안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골키퍼가 부담감이 제일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뒤쪽에서 볼이 돌리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전진 패스 끊겼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방 압박 성공했어요. 김양우 중앙으로 밀어줬습니다. 조혜첸이 따라가고 여유롭게 뒤쪽으로 최민수의 패스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울산입니다. 최민수 뒷공간 떨어뜨려줬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어요. 네. 두 선수 몸싸움 강하게 들어갑니다. 네. 중앙으로 높게 뛰었어요. 양팀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직접 가요. 중앙에서 원투 패스 연계 반대편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노상민 밟아줬고요. 이 마지막 패스 여기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조혜찬의 파울. 조혜찬 선수가 조금 볼이 길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무리하게 발을 뻗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울산시민축구단 이 박스 안쪽에 숫자가 많았는데 이 공격 기회는 정말 아쉽네요. 네. 지금은 이 조혜찬 선수가 조금 상대 발목으로 도전을 하면서 위험한 반칙이 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공 살려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오늘 경기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고 있는 평택의 최민수 선수인데 지금까지의 활약은 괜찮습니다. 네.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좋고 또 수비력도 안정적으로 보여요. 네, 평택의 백준범 골키퍼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22명의 선수 중에 어떻게 보면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선수죠. 네. 백업 골키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준범 골키퍼 또 저런 응원이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원터치 두 번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오른쪽 선택 네.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슈퍼 태클이에요. 네, 유원종. 와, 굉장히 오랜만에 이 평택이 역습에 나섰는데 네. 수비 숫자가 울산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평택의 공격 전개 장면 이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 두 번을 통해서 공격 숫자에서 우위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유기롭게 역습 작업을 진행해봤던 평택이에요. 네. 이한빈이 오른쪽으로 내주고 들어갑니다. 확실히 공격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준비해온 패턴 플레이가 지금까지는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평택의 공격이에요. 네, 이준원 경합 상황 노상민과의 대결. 이준원 뺏어냈어요. 이겨냈습니다. 이준원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바로 다시 압박을 해줘요. 네. 박태원이 길게 걷어냅니다. 자, 오늘 평택의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 진심이 담겨 있어요. 네. 자, 지금도 앞선 장면이었죠? 지금도 김남규가 오른쪽을 선택을 했었는데 마지막 이 유원종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태클까지 네. 성공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김남규 선수의 선택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앞서 침투하는 최희창을 잘 바라봤고 또 패스의 강도도 굉장히 적절했는데 이 장면은 유원중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택의 공격 전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또 앞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바라보는 이 패턴이 오늘 평택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하는 공격 패턴입니다. 네. 최민수 접어놓고 일단 뒤쪽으로. 자, 전반전 울산 시민도 이 평택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조금씩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네. 잡아냅니다.
지금 두 선수가 약간의 신경전을 벌여봤는데 네. 지금 최희창 선수는 굉장히 쿨하게 한번 치고 네. 박대영 골키퍼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굳이 저런 신경전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번 시즌 5라운드까지 승리가 없는 팀은 4팀이었습니다. 청주FC,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 평택시티즌. 하지만 어제 있었던 6라운드 경기에서 청주와 대전이 이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팀은 2팀이에요. 자,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평택 시티즌과 강릉 시민인데, 자, 지금 평택이 오늘 경기는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더 클 겁니다. 네.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건 전 장면이죠. 네. 두 선수가 경합하는 장면이 있었고, 네, 서로의 의사를 주고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울산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앞선 장면에서 이 울산시민축구단 이 한번 세트피스에서 패턴 플레이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막혔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지금은 네. 차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일주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이 차는 동작이 위험한 동작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각도는 오른발 각도입니다. 자, 지금은 또 한 번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울산이기 때문에 네. 자, 오른발도 굉장히 좋고 또 왼발로도 무리 없이 위협적인 슛을 날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 위치라면 프리킥을 좀 찬다 하는 선수들은 욕심을 낼 만한 자리거든요. 욕심 나죠. 네. 지금 세 선수가 공 앞에 서 있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프리킥을 처리할지. 지나갔고 왼발 슛! 네.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김한성이 지나가고 또 조혜찬이 왼발로 조금은 변칙적으로 슈팅을 가져가 봤어요. 네.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평택 한 번에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떨어진 공. 자, 나오나요? 빠르게 올라가요. 평택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살려낼 수 있을지. 하지만 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평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였거든요. 네. 수비가 갖추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조혜찬 선수의 킥이 벽에 막히는 장면. 지금 조혜찬이 왼발로 시도하면서 이 백준범 골키퍼의 허를 좀 찔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른발 각도가 조금 더 결 따라서 차기가 용이했던 위치거든요. 네. 조혜찬 선수가 허를 한번 찔러봤어요.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가슴으로 끊어냈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어요. 이한빈 오른쪽 패스 막혔습니다. 자, 바로 나와요. 전방 압박 들어가요.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오늘 울산시민축구단의 최전방 이기훈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 울산은 이번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 2연승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 양주시민과의 경기 홈 경기였거든요. 네.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만약에 울산이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연승 가도를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개막전 패배 이후 2연패를 기록하면서 이 확실히 K3 리그는 어렵나 싶었는데 확실히 그 이후로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네. 확실히 윤균상 감독이 이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그만큼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스로인 연결해줬어요. 이기훈 자, 직접 가는데요. 돌파 시도합니다. 아, 올려줬어요. 네. 낮은 크로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바로 붙어주는 이기훈. 네. 자, 근데 뒤쪽에서 도전이 들어갔는데 약간 깊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공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준원 선수가 나가는 과정. 오. 지금 발목 쪽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준호 선수가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할 것 같은데요. 이기훈 선수가 현재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압박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이준호 선수를 향한 태클이 들어갔는데 태클이 깊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 공을 자신이 빼앗겼기 때문에 뭔가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경고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이 이기훈 선수가 또 공격적인 본능을 한번 뽐내봤거든요. 수비수를 제치고 또 크로스까지. 자, 오늘 경기 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기훈 선수입니다. 이기훈 선수는 지난 양주시민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또 비슷한 장면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까지 접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이기훈입니다. 네. 이한빈 가스트래핑 바로 압박을 붙어줍니다. 이한빈 등지고 있어요.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평택의 스로인. 오늘 경기 평택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전방 압박을 하면서도 이 공간을 점유하는 이 제3, 제4자의 전방 압박도 굉장히 좋다는 말이에요. 방금과 같은 장면에서도 이한빈 혼자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선수들이 공간을 미리 파고들면서 압박을 해주는 장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준호 선수 방금 전 장면에서 발목이 좀 부상이 좀 우려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일어나고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뒤쪽에서 들어왔던 태클이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김남규가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높게 저. 올려줬습니다. 지금 크로스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잡아냈습니다. 안쪽에 이한빈이라는 굉장히 제공권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평택 입장으로서는 역습뿐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간결하게 제공권을 노리는 플레이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 평택도 그렇게 골을 만든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이한빈 선수가 리그 초반보다 조금씩 더 컨디션이 끌어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야겠습니다. 중앙에서 울산 시민 볼 잃어버렸습니다. 왼쪽으로 찍어줬어요. 밟아줬고 이준원 자. 올라갑니다. 확실히 양팀 모두 이 전방 압박의 이 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은 그야말로 난타전이었거든요. 골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공수 전환 속도 굉장히 빨랐고요. 압박하는 강도, 세기 그리고 이 속도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기훈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 네. 네, 지금 이 홈구장에서 할 수 없는 이 무관중으로 인해서 홈구장에서 할 수 없는 응원을 이 영상 이 댓글로 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오늘 경기 평택 시티즌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뿐 아니라 밖에서 같이 마음과 함께 뛰는 이 팬들이 있거든요. 네. 김양훈 선수도 그렇고 이 울산시민축구단 원정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댓글로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확실히 김양우가 매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민축구단 팬들 입장에서는 이 김양우의 득점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4경기 연속골이 사실 말이 4경기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또 김양훈 선수가 물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자, 이한빈 반대편 찍어줬어요. 약간 길었네요. 네. 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약간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 이한빈 선수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였네요. 네. 현재 6라운드까지 순위 이 화성, 경주, 부산 이 승점 11점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어서 천안시, 목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팀들의 공통점 확실히 이 최전방 자원들의 공격력이거든요. 그렇죠. 이 K3 리그뿐 아니라 사실 어느 축구팀, 어느 축구 리그든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네. 앞쪽에 확실한 골게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특히나 조금 중원이나 수비가 비슷한 팀들끼리의 경쟁 구도에서는 앞쪽에 확실한 팀들, 확실한 골게터가 있다는 것은 그 천안시의 조주영 같은 그리고 화성의 조동건 같은 선수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에는 이 김양호 선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울산시민축구단의 이 김양호도 현재 이 득점왕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울산시민축구단 현재 최다 득점자 김양호입니다.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선수들 압박하는 네. 속도 보세요. 양 왼쪽 팀 측면. 모두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은 앞면 쪽에 가격이 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이준원 선수의 순환 시대입니다. 네. 지금도 이 노상민 선수가 팔을 좀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이 노상민 선수가 이 진로를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썼습니다. 네. 이 노상민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기훈과 노상민 두 명의 선수가 전반전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조금씩 카드 관리를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밀어줬습니다. 여유롭게 뒤쪽으로 백준범 골키퍼. 오늘 경기 평택이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두 명의 수비수가 겹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소통을 하고 또 안전하게 볼을 배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경기 평택이 이 수비할 때 가장 좋은 점이 이렇게 서로 말을 많이 하는 점,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함에 있어서 선수들 간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렇죠.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축구 잘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또 대구 FC의 최영은 골키퍼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최영은 골키퍼가 경기를 할 때마다 이 TV 화면 너머로도 이 함성이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네. 평택의 오늘 수비진들도 굉장히 또 샤우팅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준범 골키퍼가 상당히 여유롭게 네. 탈압박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압박이 조금 더 거셌다면 위험했을 뻔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골키퍼에게 이 발밑 능력 요구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네. 터치를 길게 가져가면서 여유롭게 탈압박을 해줬던 백준범 골키퍼였습니다. 사실 빌드업 축구를 중시하지 않는 팀들도 이 골키퍼의 발밑 기술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도 골키퍼에게 중요한 점은 바로 안정감이라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서 스로인. 오늘 오른쪽 공간을 잘 막아서고 있는 최민수입니다. 최민수 밟아줬어요. 네. 뒤쪽에서 순간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중원에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요. 최민수 밀어줬습니다. 다시 최민수. 네. 최민수 넘어집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최민수가 이 밀고 들어가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돌적으로 이 사이 공간에서도 말이죠. 무게중심 낮추고 그래도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을 해줬고요. 오른쪽 이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을 끌어내고 있는 평택입니다. 평택이 조금씩 수비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존의 중앙 수비를 봤던 안일주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은 거란 말이죠. 네. 기존의 중앙 수비를 봤던 안일주 선수가 지난 라운드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수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 자리까지 또 안정감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여기서 뺏기게 네. 되면 위험해요. 압박 성공. 하지만 다시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막아내지 못했다면 거의 1대1 찬스를 허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네, 평택이 이번 시즌 아쉬운 부분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네. 한순간에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실점하는 장면. 그렇죠. 자, 아무리 이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잡는다 해도 개인이 저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은 실점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일단 바깥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반면 울산은 현재 벤치에 김태훈 그리고 김도훈과 같이 발빠른 윙어 자원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전반전이 득점 없이 끝나게 된다면 후반전은 조금 빠른 포워드를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평택 돌아섰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이준환. 이 평택도 이 역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또 공격을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전반전을 이렇게 끝내도 굉장히 또 만족한다 이런 제스처로도 보이거든요. 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조직력을 가다듬고 있는 평택입니다. 아무래도 양 팀 간의 오늘 첫 경기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 상위권에 있는 팀은 일단은 울산시민축구단이거든요. 그렇죠. 자, 평택 입장에서는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 길게 전환 이준원이 밟아줬습니다. 중앙에서 전진 패스 자, 밀어줬어요. 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먼 거리 오, 슈팅 네. 역시 막혔습니다. 이제 평택이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공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자,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바로 그 부분을 또 반면은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돌아섰습니다. 울산시민. 조혜찬이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뒷공간 패스 연결! 네. 터치해냈습니다. 박스 안쪽. 오. 일단 수비 커버해줬습니다. 지금도 약간 골키퍼와 수비가 사인이 미스장 여기서 패스 미스 나왔어요. 중앙에서 태클로. 네. 이번엔 평택이 올라가 봅니다. 자, 김남규 쪽 김민준인데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측을 해놨어요 수비가. 자, 전반이 막바지로 갈수록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평택입니다. 네. 조혜찬 오른쪽 연결. 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아직 양팀 득점 없이 0대 0인 상황. 주심의 휘슬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전반전은 이 평택이 어떻게 보면은 더 언더독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수비 집중력이 좋았고 또 그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 평택은 무승부로 만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후반전에 조금 더 공격적인 활로를 개척해볼 필요가 있겠고 반면 울산 입장에서도 조금씩 발빠른 윙어들을 언제 투입할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 뒤쪽에서 볼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은 이 전반전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요. 네. 여러 명의 선수가 모두 본인 진영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 평택이 지금까지는 수비 집중력을 잘 가져가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일단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리그 6라운드 평택시티즌과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득점 없이 0대 0 종료가 됐어요. 네, 확실히 이 평택 입장에서는 첫 홈 경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첫 승이 고플 텐데 이 수비는 굉장히 합격점을 줬던 전반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후반전 어떻게 공격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고 네. 울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발빠른 공격 자원들 그리고 발밑 기술이 좋은 윙어들이 벤치에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언제 나오게 될지 후반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맞대결을 갖는 양 팀의 경기. 후반전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20 WK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Nightmares creep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ter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Yeah.
secrets and forbidden bliss. Can't stay still, don't stop that thrill. My bones crave your skin, temptation within. Mistakes ignite the silence. Nightmares creep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ter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Yeah. Connect the dots straight to the start of intoxicating want. Lingering touch, these soft words whispered in the dark. Set my heart on fire. 도마야 왼발 슛. 자 도마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 최정의 왼발 크로스. 헤더. 골. 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렸고 으로 보이는데 네. 확실히 이번에는 뒷공간 빠졌어요. 달려갑니다. 임성택 박스 안쪽 임성택 일단 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임성택 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렸고 골! 선제골 경주한 수원. 이번에는 공다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 위치하면서 네. 주장 장은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어어. 헤더 떨어뜨렸고 골! 동점골 대전. 이 좋은 주장 장은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떨어뜨렸고 골! 동점골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네, 이렇게 이제 대전한국철도가 빠르게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핸드볼 파울 이후에 장은규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또 날카로운. 자, 일단은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기포 FC. 네. 자, 순식간에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밀어붙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인데요. 들어갑니다. 선취골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가 자랑하는 이 공격력이 또 한번 빛을 발했고, 자 조금은 간결하게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김포입니다. 네, 박경록의 안쪽에서 결국에는 정희찬이 해냅니다. 스코어 1대1. 정희찬이 정말 두드리더니 끝내 머리로써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tek 하나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쪽에서 이준석의 크로스 아,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최영호. 결국엔 최영호입니다. 자, 이 부산교통공사 바로 올 시즌 가장 무서운 점이 이 점이거든요. 들어줬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오른쪽 측면까지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잘 들어섰어요. 빠져나오면서 박스 자, 안쪽 그대로 해결해요. 슛! 전반전 선취골 울산 11축구단. 이기훈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네요. 지금
원래는 이제 최후방의 수비수를 역할을 해야 되는 이기훈인데 선취골. 우선은 수비 두 명 사이에서 그 빠져나가는 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동작이 지금 한번 볼까요? 공을 이 잡고서, 장면에서? 네, 사실 터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잘 돌아섰고 지금도 과감하게 슈팅. 네. 자, 아무래도 이태민 선수의 발에 아주 살짝 굴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태민 선수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수비수라면은 저런 도전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막아줘야 되는 리스크,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태민 선수가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기훈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길게. 그렇죠. 자, 잘 머리 맞고 떨어졌어요. 네. 박스 안쪽 오, 슈팅! 골! 전반전 종료 직전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지금은 이기훈의 높이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하면서 이기훈에게 떨궈주는 볼을 이렇게 튈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여기서 때문에. 네. 머리로 정말 잘 떨궈줬습니다. 네, 생각보다 앞쪽으로 가지 않았나. 네. 근데 김양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을 끝까지 뻗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득점을 됐네요. 네.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양구의 팀의 두 번째 골. 이제는 스코어 2대0. 중요한 세트피스 상황인데요. 크로스 높게 갑니다. 헤딩! 골! 드디어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창원 시청축구단. 마지막까지 골문을 두드리고 있던 창원 시청축구단 드디어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헤딩슛. 완벽하네요. 신태현 선수의 득점이죠. 네, 양준모 선수의 왼발 프리킥이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네. 신태환 선수가 골문 구석을 보고 굉장히 잘 돌려놓는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박선용 크로스 올라갑니다. 낮게 뒤쪽 박스 안쪽에서 오르면 슈팅! 골!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FC 목포가 선취골을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의 득점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패스 연결 이후에 다시 리턴 패스 김윤성의 완벽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자, 잡았어요. 조주영. 조주영의 골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전원시 축구단. 네, 역시 팀 내 굉장히. 자, 지금 이 장면이죠. 순간적 비면서 잘 막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선수들이 파울이 아니냐. 그렇죠. 김성진 네.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센터백 간의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나왔어요. 자, 살려야겠죠.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교체 투입된 박승현인데요. 자, 역시 시작은 이 김동욱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였고요. 자, 이것이 내주다 걸렸는데 바로 슛. 좋았습니다. 골문 구석을 보고 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찬호 맞아서 슛! 선제골 기록합니다. 울산 11축구단. 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찬호 맞아서 슛! 선제골 기록합니다. 울산 11축구단. 선수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궤적 좋았고요. 헤더! 골!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 청주FC 1대1을 만듭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궤적 좋았고요. 헤더! 골! 저의 주인공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나와요. 바깥쪽 크로스 살아 있습니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일단 태클로 올려줬는데 여기서 장면. 여기서 태클로 끝까지 살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과정에서 네, 심판은 손에 맞아. 김양호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손을 들었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동점골 청주FC. 올려줬습니다. 헤더! 동점골 청주FC.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듭니다. 좋아요. 자, 올려야죠. 올려줬습니다만 굴절. 조영진. 이게 터치가 치열해요. 오, 그래도 잡았어요.
바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전환 달려서 좋아요. 헤딩! 빨간고 슛. 달려서 슛! 골! 이야. 터치골 뽑아내는 화성FC 조동건입니다. 완벽한 터치 후에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심재혁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 말을 들었을까요? 자, 그대로 이- 어시스트를 합니다. 네, 이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자, 완벽히 자, 떨어졌다. 우와. 야, 골키퍼 박청유도 전반전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침착하게 박성민 골키퍼에게 날려줬고요. 자, 이번에도 심지어 잘 떨궜어요. 좋아요. 자, 어시스트를 기록한 심재혁 방면. 자 심지어 심재혁 왼발 왼발로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헤딩! 골! 조동건! 화성FC 이번에도 조동건입니다. 공동 선두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보시죠. 잘 자, 내줬어요. 조동건의 패스였고, 자 심재혁 여기서 앞에 뛰어 올라온 조동건 보고 왼발로 올려줬는데 이거 너무 쉽죠. 자, 너무 이거는 쉽죠? 오픈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양주시민축구단의 미스예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 (2021) K3리그 6라운드 평택시티즌과 울산시민축구단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0대0, 양팀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전반전 경기력을 살펴보면 양팀 어느 한 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주도권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전반전 45분은 평택시티즌이 얼마나 시즌 첫 승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전반전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던 평택이고, 반면 울산 입장에서는 그 수비벽을 아직까지는 잘 파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결희 선수는 선발이 아니었고요. 그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티즌이 한창우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평택도 이제 수비만 하지 않겠다,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이 한창호 선수가 또 앞쪽에서 굉장히 또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울산 입장에서도 긴장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 정말 원더골을 터뜨린 이 한창우 선수거든요. 그랬죠. 와, 진짜 한창호 선수 그때 그 골은 아마 이번 시즌 통틀어 봤을 때도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베스트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번 시즌 평택시티즌 이 총 4골을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 또 중거리 슈팅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다 원더골이었어요. 네. 또 3라운드에 김정훈 선수의 왼발 중거리, 그리고 4라운드 역시 이한빈의 왼발 중거리 슛으로 또 골망을 흔들었던 평택시티즌인데, 네. 중거리 슛 말고도 이제 다른 조금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 봐야 하는 평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후반전 시작 전에 이 심판과 주심과 판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요. 확실히 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건 또 필수적이죠. 그렇죠. 이 주심에게 조금씩 어필을 하는 것도 주장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평택, 오른쪽이 울산시민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자, 울산시민은 일단은 전반전에 이 평택의 수비 블럭에 공격이 막히는 모습을 번번이 보였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어느 타이밍에 이 교체 카드, 그리고 중원에서 장재원과 김정현 같은 또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 선수들이 어떤 타이밍에 나올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벌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진 공을 그대로 오른발로 가져가 봤던 이 평택. 자,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지나갔어요. 네. 울산 시민도 이 계속해서 평택의 공격을 견제를 하면서 공격을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평택의 선수들이 첫 승을 향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 시민 역시도 이 평택의 수비를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반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5라운드까지의 경기 양상을 보게 된다면 울산시민축구단이 조금은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네. 물론 직전 경기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오늘 경기 원정 평택시티즌과의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짧게 연결. 김남규 등지고 있습니다.
뒷공간 쫓아가요.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쳐놓고 자, 이기훈인데요. 이기훈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보이들의 모습이 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구단 이 유소년 선수들이 대부분 볼보이를 맞는 현대 축구의 흐름인데 네. 또 앞쪽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언젠가 또 저 형들처럼 그라운드를 밟겠다 이런 의지를 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길게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민웅기. 자, 길게 가는데요. 네, 박스 안쪽 붙였는데 과연 이 공격권은 네. 자, 이기훈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제공권이 있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지금은 이기훈 선수가 주장하는 거는 안일주의 머리에 맞고 나갔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주심은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의 골킥. 이한빈 머리에 맞췄습니다. 떨어진 공 따냈어요. 다시 뒤쪽으로 울산시민축구단 왼쪽 측면. 자, 조혜천이 역시 여유있게 풀어 나오네요. 네, 박진포가 오른쪽으로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밟아줬고요. 사실 이 울산시민축구단의 중앙의 핵은 사실 조혜찬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조혜찬과 노상민 그리고 장재원으로 대표되는 이 삼각편대가 오늘은 장재원 선수가 벤치를 지켰지만 또 언제 그 세 명이 가동이 된다면 또 충분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의 중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교체 카드를 가져간 건 평택이었고 이제 울산시민 역시도 공격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교체 카드를 가져가겠죠. 그렇죠. 또 교체 카드를 어느 타이밍에 사용하게 될지도 큰 변수가 되겠고요. 네. 한창훈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울산시민의 골문을 노리겠습니다. 네. 일단 뒤쪽으로 자. 여기서 끊기게 되면 위험해요. 반칙 아닙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어요. 잘 밀어줬는데요. 이기훈 박스 안쪽 정면! 와. 오랜만에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네. 울산시민축구단. 와, 이기훈 선수는 정말 본업을 잊은 것 같아요. 네,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제대로 이직을 성공한 이기훈인데 그렇죠.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 이 마지막 터치 슈팅을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위치로 갖다 놨고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득점까지 연결이 됐더라면 정말 이직에 그렇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요새는 이직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평택이 이 슈팅을 허용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또 이기훈이 살아나게 된다면 평택으로서도 이 수비의 긴장감을 조금씩 더해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한빈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고요. 네. 반대편 전환해줬어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준원 살려냈고요. 짧게 연결. 자, 사이 공간인데. 네, 김정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정훈. 들어갔습니다. 김정훈 크로스 막혔습니다. 김정훈이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봤는데 네, 일단은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김정훈이 저런 드리블 능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환상적인 득점을 올려줄 정도로 이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도 경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번 시즌 김정훈의 이 평택 시티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역시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한 곳에 몰려들고 있는데. 네, 옹기종기 네. 모여 있어요. 몸싸움 치열하고요. 이 한순간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씩 퍼져 나가겠죠? 낮게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이준원 바로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자, 안쪽에 굉장히 많은 동료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크로스를 올려봤던 이준원이었어요.
네, 전반전에도 이준원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을 몇 차례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는 0점이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준호 선수가 또 왼발에 자신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하면서 조금 더 탄착분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장결희 선수를 찾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확실히 K3 리그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K3 리그가 또 경쟁력이 나날이 또 생기고 있는 리그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장결희 선수는 벤치에 오늘 경기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해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장결희 선수가 FA컵에서 득점을 올려주면서 이번 시즌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라든지 충분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FA컵 1라운드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또 국내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아직까지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장결희 선수가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네. 경기를 조금씩 많이 띄워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확실히 평택의 이 장결희 선수가 경기에 나오고 이 공격 포인트까지 올려주게 된다면 이 평택 입장에서 구단 차원에서도 그리고 K3 리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흥행 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장결희 선수가 이번 시즌 평택 유니폼을 입게 될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또 장결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된다면 평택뿐 아니라 K3 리그 모든 팀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결희 선수의 활약을 이번 시즌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측면 평택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울산도 수비는 굉장히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처럼 앞쪽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 경기예요. 네. 이 평택도 이번 시즌 실점하는 장면에서 이 역습에서의 실점이 많았지만 이 지공 상황에서는 이 많은 실점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규가 넘어졌습니다만 반칙 아닙니다. 올라가는 울산 시민 노상민 전진 패스 볼 지켜줍니다. 자, 후반전도 굉장히 양팀 선수들 치열하게 맞붙는데요. 네, 잘 돌아섰고요.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파울로 끊기긴 했지만 앞선 장면에서 이 조평원 선수가 보여줬던 탈압박 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의 프리킥 김한성 짧게 연결해줬어요. 조혜찬 다시 김한성 치고 올라갑니다. 김한성 먼거리 슛! 벗어납니다. 지금도 먼거리 슈팅에 자신감이 있는 김한성이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신감 있게 슈팅을 연결해봤습니다. 좋은 시도예요. 네. 발등에 얹히긴 했습니다만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박스 안쪽에 평택 시티즌 선수들, 수비진들이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런 중거리 숫자를 늘려가면서 상대 수비를 조금 끌어올릴 필요는 있어 보여요. 또 김한성이 그 틈을 타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창호가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최민수 올라갑니다. 최민수 뒷공간 바로 압박을 붙어줘요. 네. 오늘 최민수 선수의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평택이고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최민수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을 하게 된다면 안쪽에 이 김남규를 비롯한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도와주는 모습이 없단 말이죠. 네. 최민수의 스로인 김정훈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준원 뒤쪽으로 빼주고 있어요. 전지 패스 다시 최민수. 네, 양팀 모두 이 위험 지역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경기 지금까지 양팀 모두 이 말씀해주신 대로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쉽사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파이널 패스가 잘 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돼요.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최민수. 따라서 조금 더 안쪽에서 과감한 시도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안일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자, 본인이 안 될 것 같다는 사인을 먼저 보냈거든요. 이 장면이었는데. 약간 팔 쪽에 문제가 있나요? 땅을 짚는 과정에서 팔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접질리는 과정에서 발목에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X자를 그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료팀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지금은 이 상대 선수가 조해찬이 고의는 아니었지만 몸 체중이 이 안일주의 왼 다리 쪽으로 향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땅에 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하중이 모두 이 다리 쪽에 가면서 발목에 무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안일주 선수 이 직전 경기부터 이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잘 맡았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평택의 수비 라인에 조금은 균열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근 몇 경기에서 이 평택이 안일주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면서 안정감을 더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실제로 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안일주가 낙마하게 된다면 이 수비가 조금 헐거워질 수가 있는 평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몽 카드를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안일주의 빈자리를 다른 선수가 채우고 또 김홍은 앞쪽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안일주 선수는 일어났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김남규. 김재현이 올려줬습니다. 네. 굴제된 공이 다시 김재현에게. 안일주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본인이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보여요. 네. 네. 발목이 굉장히 또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또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남규가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원터치 돌려놨습니다. 자, 연결됩니다. 한창우 크로스 네. 두 명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높게 뜬 공. 후반전도 조금씩 평택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데 자,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 집중력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경기 양상을 보게 된다면 한 골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뒷공간 패스 연결. 떨어진 공 먼저 따내는 조혜찬. 네. 걷어냈습니다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높게 뜬 공. 이제 울산 시민도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데요. 네. 이 김태훈 선수를 지금 시간에 꺼내 든다는 것은 빠른 시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윤규생 감독의 지략이거든요. 한창우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잡아내는 박태원 골키퍼. 확실히 이 한창우 이 스피드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달리면서 크로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무산되긴 했지만 이 평택 입장에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개인 돌파 이후에 크로스를 올리는 시도를 많이 해봐야 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수비가 좋기 때문에 변칙적인 상황 그리고 과감한 시도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아직까지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장면처럼 한창우 선수의 돌파 장면, 이 변수를 만드는 동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울산 시민. 자, 평택도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이 라인을 잘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진 패스 들어갔어요. 네. 오른쪽 측면 빠르게 달려갑니다. 네, 골킥입니다. 네. 끝까지 공을 잘 지켰던 김동환의 수비였습니다. 지금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패스가 전개가 됐는데 일단 김동환의 수비 성공입니다. 네. 네, 김동윤 선수가 나오고요. 네. 김태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울산 시민 입장에서도
발밑이 좋은 윙포워드 자원인 김태훈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공 살려냈습니다. 밟아줬고요. 한창우 패스 연결. 김남규인데요. 김남규 돌아섭니다. 김남규 한창우 네. 넘어졌습니다. 반칙.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평택 시티즌. 지금 템포를 굉장히 빨리 그리고 좋게 전개를 했던 평택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냅니다. 지금은 조혜찬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김남규가 끝까지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마지막 순간에 발이 조금 늦게 들어갔네요. 자, 울산 시민 선수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평택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또 왼발 각도 오른발 각도 모두가 가능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이한빈 선수의 몸이 네. 정말 좋네요. 그렇죠.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오늘 경기도 그 피지컬 굉장히 또 좋은 컨디션에 힘입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의 이준원이 오늘 킥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수비벽 숫자 굉장히 많고요. 오늘 이준원의 왼발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이번 프리킥은 어떨지. 이준원이 준비합니다. 이준원! 수비벽에 막혔고 오른발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지금은 프리킥이 약간 빗맞지 않았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전개해줍니다. 최민수 주고 들어가요. 자, 지금 템포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평택이에요. 네, 김정훈 쪽 김정훈. 네. 조혜찬의 수비. 확실히 조혜찬이 여유가 있고 영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 이 굉장히 또 저런 수비적인 기여도가 높은 조혜찬이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준원 본인이 굉장히 또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네. 수비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울산 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신장이 크다 보니까 수비 벽도 높아요. 그렇죠. 자, 수비벽이 높다 보면은 아무리 킥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골키퍼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울산 시민의 수비벽이 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수들의 훈련하는 장면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리킥 벽을 세워주는 그 플라스틱 그 벽이 있죠. 네, 벽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프리킥 거리보다 더 가까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신장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점프하는 높이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선수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재훈 선수도 세트피스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장면에서는 또 각도는 또 왼발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발에 자신 있는 이 이준호 선수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또 물론 킥 좋은 선수들이 당연히 욕심이 나는 게 사실이겠지만 그 경기 당일에 이 킥 컨디션이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이준호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직접 처리를 해봤습니다. 뒷공간 김남규 돌아섰습니다. 조혜찬의 수비. 자, 천안이 조금씩 공격 작업을 2선까지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박스 안쪽까지 직접 전달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웅기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헤딩 경합. 두 명을 떨쳐냈어요. 네. 평택 선수들이 정말 오늘 경기 이 첫 승을 장식하기 위한 이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반전에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평택이에요. 네. 반면 울산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뒷공간 네.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앞쪽까지 이 동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모두 많이 가져가고 있는 최민수거든요. 네. 지금도 공격적인 본능을 한번 일깨워 보려 했습니다. 약간 짧았어요. 네. 아무래도 뒤쪽에서 이 라인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패치가 약간 길다 보니까 잡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앞쪽으로 헤딩.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평택의 중원입니다. 네. 오히려 자, 템포 좋아요. 공격 전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힐로 밟아줬고요. 크로스 어! 올려줬습니다. 헤더! 머리까지 맞춰봤습니다. 지금 이한빈의 헤더. 네,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또 이한빈 선수도 엄지척을 지켜드는데 네. 이한빈의 헤더 약간 어깨 쪽에 맞았네요. 네, 그러면서 위력이 조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헤더까지 나오는 이 과정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렇게 조금 더 간결하게 단순하게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는 평택이에요. 민웅기가 밀어줬습니다. 울산 시민 자, 두 명 사이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수비 커버 전방 압박 바로 들어갑니다만 울산 시민 축구단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울산 시민이 기존에 이 김양우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또 공격력을 자랑했던 팀인데 오늘 경기는 김양우 선수가 조금 고립되다 보니까 조금 위협적인 장면이 기존 경기보다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평택이 오늘 첫 승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비단 오늘 경기뿐 아니라 이 김양우에만 집중된 공격 자원 그리고 공격 루트를 조금 더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양 팀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경기 양상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 한 골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양상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골이 터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골 싸움이 있다 보니까 또 지공 상황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해찬이 걷어낸 공 따내는 김정훈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네. 잡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무산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 사이 공간을 향하는 전진 패스는 더 시도를 해봐야 해요. 뚫어내고 빨리 올라갑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조평원 빠른데요? 오른쪽 연결. 네.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약간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입장에서는 전반보다 오히려 후반전의 평택이 더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울산 시민이 역습을 하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은 안일두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반전에 출전을 했다면 후반전에는 아예 밑으로 내려와서 이 최종 수비수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준원. 양팀 팬 모두 선수들의 시원한 슈팅, 공격 장면은 보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승부를 봐야 하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평택의 스로인. 그리고 평택 선수들은 지금 뛰면서 느낌이 올 거예요. 이 경기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 네. 반드시 잡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경기를 뛰면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직전 5라운드 화성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잘 버텼고요. 하지만 PK를 내주면서 이 패배를 했거든요. 네. 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성을 맞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싸웠던 평택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운을 오늘 경기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남규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전진 패스. 이한빈 태클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루즈볼이 김정훈에게 향했고요. 한창호 먼거리 슈팅!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역시 킥에 자신감이 있는 한창호다 보니까 오른발 각도가 열리자마자 직접 발등으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택 선수들은 먼 거리더라도 확실히 슈팅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런 슈팅 장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평택이 시즌 초반에 수비가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 공격력 그리고 공격의 마침표를 찍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박스 바깥쪽이 중거리 슛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렇죠. 득점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슈팅 훈련을 바깥쪽에서 많이 하나 봐요. 네. 확실히 또 훈련의 결과가 경기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울산 시민 입장에서도 지금 이기훈과 김양우가 계속해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기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볼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변 선수들이 조금 더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훈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금 11명의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평택도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울산 시민 윤길상 감독은 장재원 선수를 투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중앙에서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볼키핑력이 좋은 장재원 선수를 투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준원. 크로스 박스 안쪽. 잡아내는 박태원 골키퍼. 자, 지금 중원을 완전히 빼앗긴 울산시민 축구단이거든요. 조금 더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빌드업을 전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심이 잠깐 경기를 멈췄고요. 이 조평원 선수가 나가네요. 네. 그리고 장재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줬던 조평원 선수가 장재원 선수가 교체가 되겠고요. 이 장재원 선수는 사실 울산시민 축구단의 이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중원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선수거든요. 네. 또 연령별 대표팀 경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조예찬과 장재원 그리고 노상민 이 세 명의 삼각편대가 또 한번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선수가 잘 돌아갔을 때 이 울산시민 축구단의 중원에서의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압박 통했어요. 선수들 넘어지면서까지 네. 공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혜찬. 자, 지금은 걸려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김태훈 선수로 보이는데 조금 늦은 도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김태훈 선수가 네. 약간 늦게 들어갔었는데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김태훈 선수는 이 후반전에 교체에 투입됐었거든요. 자, 일단은 다행히도 동그라미 표를 그었고요. 네. 김태훈 선수가 또 발밑이 굉장히 좋고 기술적인 윙포워드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압박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박재훈 선수에 대한 칭찬이 계속 올라오네요. 아까 그 프리킥 장면에서도 이 킥은 박재훈인데 네. 이준원 선수가 처리를 해서 좀 아쉽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K리그1 포항에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부터 이 평택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팬들의 뇌리에 많이 기억에 남는 선수네요. 네. 안일주가 걷어냈습니다. 이한빈. 아직 한창우네요. 하지만 한창우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앞쪽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공격 작업을 전개해볼 필요가 있겠고 평택 그리고 울산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주 화성전 정말 아쉬웠어요. 네. 아마도 평택 PK 입장에서 실점으로 패배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1대0이었고요. 리그 1위 화성을 맞아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평택이었죠? 올려줬습니다. 네.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도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굉장히 날카롭게 크로스가 전개가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울산시민 아쉬운 찬스가 흘러갔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에게도 맞지 않고 그대로 흘러갔네요. 확실히 박스 안쪽에서 수비가 견제를 잘 해줬기 때문에 공격수 입장에서는 발이 갖다 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울산시민축구단도 조금씩 승부수를 던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뒤쪽에서 후방 라인 든든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박진포 선수였고요. 확실히 오늘 경기 첫 라인업을 보고 박진포 선수가 스위퍼로서 선발 명단을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말이죠. 역시나 이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진포 선수도 K리그 1에서 종종 스위퍼로서도 활약을 했고요. 네. 헤딩 떨어진 공 주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평택 자, 잘 밀어줬습니다. 잘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이한빈 자, 크로스 안쪽에서 올려서 슛! 벗어납니다. 지금도 두 선수의 조합 이한빈과 김남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한빈이 머리가 아니라 발로써 김남규에게 도움을 주려 했는데요. 김남규가 이 과감한 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슈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 김남규 선수에게 가는 이 크로스가 살짝 높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김남규도 정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임팩트를 가져갔거든요. 네. 하지만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었다면 발 못댔거든요. 저도 못됐습니다. 네. 사실 김남규 선수의 유연성이 되다 보니까 저 정도의 위치에서 발을 또 갖다 댄 거죠. 그렇죠. 또 김남규 선수가 이런 운동신경 그리고 테크닉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네. 이준원이 스로인 빠르게 연결해줬어요. 다시 이준원 돌아섰습니다. 잘 돌았습니다. 김정훈 선수도 오늘 이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이한빈 쪽 계속 열립니다. 오른쪽 측면 최민수 자, 나가기 직전에 툭 치고 달리는데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지금은 평택 선수들은 김양호의 팔에 맞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를 해본 장면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패스가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김양호 선수의 팔에 맞지 않았냐. 네. 평택 선수들이 항의를 해봤습니다. 맞긴 했습니다만 주심은 자연스러운 그대로 파울을 인정을 했네요. 네네. 자, 이렇게 된다면 또 한번 좋은 기회를 맞는 평택이고 울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훈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김양호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평택이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기본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평택 입장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오늘 경기에서 한 골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골 싸움이거든요. 오른쪽에서 프리킥 평택입니다. 올려줬습니다. 낮게 슛! 빗맞습니다. 와, 지금 기회가 왔었는데 빗맞았어요. 네, 박재홍의 킥이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조해찬이 밀어줬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울산인데요. 네, 넘어졌습니다. 지금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됐어요. 네. 평택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PK인데 지난 5라운드에서도 이 PK를 내주면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장면 보시죠. 네. 분명히 네, 접촉이 있었어요. 접촉이 있었고 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태훈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김양우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네.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양우. 자, 울산 시민은 후반 내내 밀리고 있다가 이 한 번의 역습으로 득점에 당도할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네. 이 평택 백종건 골키퍼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양우 페널티킥. 김양우 슛! 골! 선제골 울산시민축구단. 자, 김양우가 이제 또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울산 시민의 선제골을 안겼고 또 이렇게 되면은 4경기 연속골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또 좋은 폼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김양우 선수가 이 울산시민축구단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정말 평택 입장에서는
80분 내내 경기를 잘 끌고 왔는데 이 한 번의 실수로 또 한 번 페널티킥 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화성과의 경기에서도 뼈아픈 페널티킥 실점을 한 이후에 패배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 확실히 이런 부분들 수비에서의 집중력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나오는데요? 뚫어냈어요. 자, 그대로 갑니다. 네. 반칙 아니라는 판정. 그러면 또 김홍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아직 시간은 남아 있고요. 네. 자, 평택 입장에서는 또 장결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공격 카드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규가 쫓아갑니다. 김남규 자, 툭 치고 달려갑니다. 걷어낸 공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안정적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네. 울산시민축구단도 오늘 경기 사실 기존에 보여줬던 그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쉽지 않았거든요. 네. 앞쪽에 이기훈과 김양우가 꽁꽁 묶이다 보니까 필드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페널티킥 하나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김양우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잘 밀어 넣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속였죠. 그리고 이기훈 선수가 조금 허벅지 쪽에 고통이 있어 보이는데 또 울산시민 입장에서도 이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벤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결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과연 장결희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이제 평택 시티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격 자원은 다 투입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장결희 선수의 이 번뜩이는 움직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몸싸움 치열해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평택 입장에서는 경기를 지배하다가 이렇게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네. 김재현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그리고 장결희 선수가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장결희 선수는 지공 상황도 지공 상황이지만 세트피스 좋은 위치에서 얻어내는 그 프리킥 찬스 하나를 또 기대할 수가 있는 평택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평택. 김남규. 오른쪽 잘 장결희를 봤습니다. 봤습니다. 장결희 안쪽으로 들어가요. 아우. 몸싸움에 밀렸습니다. 지금은 울산시민 축구단의 협력 수비의 성공입니다. 네. 확실히 울산시민축구단 선제골 이후에 선수들의 움직임 더 살아났습니다. 네. 확실히 이 가장 좋은 이 체력 보충제는 골이거든요. 그렇죠. 울산시민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직전 5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평택은 오늘 경기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4연패예요. 쉽지 않죠. 네. 사실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것은 차치하고 4연패라는 것은 굉장히 또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준원 다시 김홍. 이 상황에서는 교체에 들어온 선수들이 조금씩 더 한 발짝 더 뛰어야겠습니다. 네. 뒷공간으로 찍어줬습니다. 루즈볼 네.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에는 이 중앙에서 중거리 슛 한 방이 굉장히 잘 꽂혔던 평택이었는데 네. 오늘 경기는 그 중거리 슛도 0점 조준이 잘 안 됐고 또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이한빈과 김남규도 좀처럼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실점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태클로 막아서고 네. 있습니다. 잘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최민수 반대편 연결해줬는데 선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본래는 공격이 좋았고 수비에 아쉬움이 있던 평택인데 오늘은 그 반대가 됐어요. 네. 수비의 안정감이 굉장히 있었지만 공격에 아쉬움이 남는 오늘 경기의 평택입니다.
이 평택은 장결이 기본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골문을 노릴 텐데 이 한 번에 가는 패스는 또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연결이 됐습니다. 한창호 올려줬습니다. 이한빈 쪽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 살아 있어요. 자, 안쪽에 숫자가 많은데요. 한창호 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진행. 와, 여기서 그대로 네, 진행시키는 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팀의 벤치도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시간대. 자, 이 장면인데요. 지금은 접촉이 분명히 있었는데 주심은 자연스러운 몸동작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평택 입장에서는 야속한 시간이 흘러가겠고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그 소중한 페널티킥 하나가 이렇게 또 승점 석점을 딸 수 있는 그 직전까지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훈 선수는 이제 최후방에서 이제 네. 경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경기 계속해서 최전방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제는 최후방에서 그런 비슷한 역할을 맡겠죠. 그렇죠. 골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야 하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네, 높게 뛰었습니다.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계속해서 막판까지 경기 막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네. 자, 울산 시민 축구단의 모든 선수들은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고 네, 평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공격 루트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에 제공권이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민수 간결하게 가야죠. 밟아줬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코너킥 찬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평택이에요. 네. 장결이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자, 올려줬습니다. 네. 떨어진 공 자, 안쪽에 한번 접어놓고 자, 굿골! 그래도 평택이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울산 시민 입장에서도 집중해야겠습니다. 네, 짧게 연결해줬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평택이 밀어붙이는 형국인데 앞선 장면도 네, 여기서 수비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어요. 일단 박태원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고요. 전방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평택이 밀어붙이는 양상인데 울산 시민 입장에서도 네, 지금 수비 블록을 조금 더 쌓아야겠어요. 네, 잘 돌아섰습니다. 장결이 안쪽으로 주고 장결이 자, 원투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원투. 2대1 패스를 두 번 연속으로 시도를 하면서 네. 울산 시민 골문 앞쪽까지 이동을 했었던 평택이었습니다. 지금 장결이 선수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떨어진 공 자. 한창호 밟아줬고 자, 이한빈 마지막 터치. 나갔네요. 네. 이한빈의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광고판에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겠고요. 그만큼 이한빈 선수가 오늘 경기 얼마나 이 간절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여기서 골키퍼를 제치는 시도는 좋았거든요. 네. 지금 이한빈 선수는 본인 몸이 아픈 것보다 이 찬스가 정말 아쉬운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이한빈 그리고 평택 선수들이고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거든요. 네. 이 시간 또 소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스로인. 평택 입장에서도 지금 다 올라가라, 안쪽으로 때려 넣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한빈이 있기 때문에 평택은 계속해서 이 공중볼 경합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중볼 경합이 직접 골까지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세컨볼이라는 변칙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최민수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다시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제 김남규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또 공격을 풀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후방 수비를 담당했던 이 중앙 수비수들도 앞쪽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홍 빠릅니다. 자. 오른쪽 연결해줬어요. 한창우 볼 받아냈습니다.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고요. 자, 올라가는데요. 길게 올려줬습니다. 걷어낸 공 나가지 않았어요. 이준원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안쪽에 김남규.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확률 게임으로 가고 있는 평택입니다. 네, 반대편 전환 연결됐습니다. 최민수 짧게 연결. 한창우 패스 아, 밀어줬는데 수비가 잘 막아서고 있고요. 장결이 주고 들어갑니다. 계속되는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축구단의 집중력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네,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수비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세컨 떨어뜨려줬습니다. 김홍 슛 막아냈습니다. 6탄 방어 울산시민축구단. 와, 울산시민축구단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울산시민축구단이 교체 카드를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한 선수가 넘어져 있네요. 이 유원종 선수인데 앞서 이 슈팅을 블로킹하는 장면에서 부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또 치열하게 몸싸움이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김홍의 왼발 슈팅. 민웅기가 네. 끝까지 공을 따라가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는 한 발짝 뛰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선수들이 또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가 시간 3분까지 모두 흘렀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마지막 교체 카드로 김도훈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네. 또 김도훈 선수는 지난해 K4 리그 또 영플레이어의 상에 빛나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1분 1초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스로인 던져줬고요. 일단 평택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헤딩 앞쪽으로 이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줘야죠. 네.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텐데 네. 이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6라운드 평택시티즌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PK 득점이 있었습니다. 김양우 선수의 득점으로 울산시민축구단이 2연승을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시티즌이 올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아직까지 첫 승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초반에 그리고 중후반에 걸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오늘은 다르겠다라는 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이 평택시티즌의 첫 승 사냥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택은 지난 5라운드 경기 이 화성과의 경기에서도 이 PK를 내주면서 실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PK 실점 오늘 경기에서 있었고 스코어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결과로서 모든 게 해석되는 스포츠 아닙니까? 네.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실수 하나 그리고 이 득점 하나가 오늘 경기 차이를 만들어냈고 또 울산시민축구단 입장에서도 그 한 번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일이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김양우 선수가 PK 득점을 올려주면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고요. 울산시민축구단은 이렇게 되면서 6경기에서 3승 1무 2패 이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6라운드를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 7라운드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백형기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